좋아요.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자가 있을 것이다. 있어야만 한다. 키 크신가? 키랑 상관없다니까 그게. 와 레전드. 오 뭐야? 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반지. 오케이. 자 가보자고 우리. 귀가 크신데. 야 키 큰 거 좀 매력 있어. 이래. 이제 모른 척하는 거 봐. 이악 물고. 자 우리. 자 우리. 자 저번에 하던 거 이어서 우리 저번에 14번 15번 답만 부르고 얘기했죠. 괜찮아. 얘가 날아가지 내가 날아가는 거야. 이거 김민지였어 방금 참고로 영상 보는 사람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가보자고. 일단 92, 3에 요거 14번 15번 간략하게 지문 해설만 좀 해드리고 순서로 가볼게요. 이거 어렵다. 이거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14번 15번 둘 다 성지고 2학년 2학기 기출문제예요. 둘 다 나왔던 지문이다 이거는. 자 일단 보시면 여기 밑줄이 여기 있어요. 밑줄이 빠졌거든. 여기 밑부분에 있고요.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가주어 진주어잖아. 불가능하지 않다면 어렵다래. 그러면 엄청 어렵다는 뜻이겠지. 이거는 최소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조 표현이에요. 자, 진주어 여기 있습니다. Define the limits.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근데 어떤 한계냐? 요거 관계사절인데 여기에서 애들이 이걸 찾는 걸 되게 어려워했거든. Which reason should impose on the desire for wealth? 이렇게 싹 묶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거예요. 얘가 목관대일 거 아니야. 일단 구조상 주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 주관대는 안 돼. 이거 들어갈 자리가 어디예요? 유닛이요? 여기지. 요거 찾기가 쉽지 않았다. 뒤에 뭐가 붙어가지고.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한계를 규정한 것이 어렵다. 근데 어떤 한계냐? 논리가 부과해야 되는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어디에 대해서? 어떤 부의 원함에 대해서. 말이 되게 어렵죠. 일단 좀 가보자. For, 여기 because예요. because. 왜냐면 there is no absolute or definite amount. 절대적이거나 확정적인 양이 없기 때문이다. 없대 양이. Which will satisfy a man. 어떤 사람을 만족시킬 절대적인 부의 수준이 없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당신들 지금 통장에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겼어. 어떨 것 같아? 좋아요. 9.9. 9.9 그래. 1,000만 원 괜찮지? 1,000만 원 어때? 괜찮지? 아니 잔고가 1,000만 원으로 바뀌는 거야. 1,0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게 싹 사라지고 1,000만 원으로 싹 바뀌어. 어때? 어느 계좌에? 카드예요? 계좌예요? 그냥 계좌 어딘가에. 나쁘지 않을지도. 이게 나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1,000만 원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잔고가 1,000만 원으로 바뀐 다음에 조금 사고가 나겠지. 그렇지? 야 그럼 30억이 없어지고 지랄이고요. 자 지랄이고. 자 하여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족시킬 절대적인 양이 없기 때문에 논리가 부과해야 되는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게 처음에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보자고. 양은 항상 어떻대? relative, 상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just so much as will maintain the proportion. 비율을 유지할 정도로 상대적이래요. 뭐 사이에? What he wants and what he gets.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가진 것 사이에 비율을 유지할 정도로 상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납득이 안 되거든. 왜냐면 to measure one's happiness. 요게 투부정사 주어입니다. 측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단순히 뭘 보고 what he gets. 그가 가진 것만 보고 측정하는 것은 뭐가 아니고 not by what he expects to get. 그가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말고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이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것은 pointless, 의미가 없다. 얘가 보어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 없다. 그리고 나서 as 원급 비교. 뭐만큼이나 의미가 없다. To try and express a fraction which shall have a numerator and no denominator. 이렇게 해서 which shall 이 부분이 fraction 수식하고 있죠. 이게 왜 내신으로 나왔는지 알겠지? 되게 어려운 글이란 말이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어떤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것은 자 뭐만 가지고 그가 가진 것만 보고 어떤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것은 뭘 안 보고 그가 원하는 것을 안 보고 이거는 뭐만큼이나 의미가 없냐면 분수를 나타내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수냐? 분자는 있고 분모가 없는. 분모가 없이 분자만 있으면 이게 분수로서 의미가 있나 이게? 이거 없지. 예를 들어 5분의 3인데 얘를 지워버린 거야. 그럼 이건 분수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것만큼이나 의미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떤 비유 표현을 잡아야 되는데 얘는 있고 얘는 없다 그랬지. 지금 대비할 내용이 그가 가진 것, 그가 원하는 것이요. 뭐가 분모 부분에 들어갈까? 1번. 원하는 것이 분모에 들어가겠지. 아이고. 원하는 것 대비 가진 것 이렇게 판단해야지 가진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이 분모가 없는 분자만큼이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요거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아까 내가 1,000만 원 예시를 들었잖아. 어떤 사람은 1억을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1,000만 원만 받으면 이 사람 불행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200만 원만 있어도 땡큐인 사람이 있어. 이 양반 우리처럼. 자, 우리 이 양반들은 그러면 1,000만 원만 있어도 아주 행복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 man never feels the loss of things. 어떤 사람은 절대 잃어버림을 느끼지 않는다. Which it never occurs to him to ask for. 그가 한 번도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은. 자, 요거 구문성 한번 해볼까? 요 which 들어갈 자리가 어디예요? 힘 뒤에. 힘 뒤에? 아니, 코 뒤에. for 뒤에지. for 뒤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거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관계대명사절 안에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가 있고 목관대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예요. 이 정도가 2학년에서 물어보는 어법 수준이에요. 우리가 1학년 때 봤던 거랑 좀 다르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이 정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사람이 절대로 요청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시를 느끼지 않는다. 없어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한 번도 10억을 원한 적이 없잖아? 그럼 10억이 없다는 게 날 불행하게 만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10억을 원한 사람이야? 그러면 10억이 없다는 게 나한테 되게 불행한 사건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는 그거 없이 행복하다. 반면에 another who may have 100 times as much. 100배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feels miserable. 왜? Because he has not got the one thing. 그 하나가 없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지평선을 가진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원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봐야 이 사람의 행복 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원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해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 사람이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봐야 얘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영사는 많이 행복하시네. 나는 이제 행복하려면 많은 걸 가져야겠지. 왜? 나는 원하는 게 많을 거 아니야.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 글은 사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요 표현 때문에 이거를 양적인 지표로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카테고리가 다양해. 자, 예를 들어서 재산 영역에서 원하는 게 있겠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건강 영역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와꾸라는 영역에서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난 뭐 명예라는 영역에서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원하는 것도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재산에 큰 욕심은 없어. 얘는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 있으면 돼. 있는 건데? 그렇지. 물론 그럴 수 있지. 자, 이 사람은 서울에 한 20억 하지? 한 20억 정도만 있으면 돼. 그리고 실제로 20억?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서울에 아파트 2억 안 해요. 뭐 모든 사람이 다 반포동에 사는 건 아니야. 무슨 서울 사람들 다 청담동에 사는 줄 알아? 아니야. 서울에도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 8억, 9억이면 살 수 있다고. 자, 20억을 원해. 이 중에 이 사람이 한 17억을 모았어.
그럼 얘는 재산 영역에선 어느 정도 행복도가 충족이 된 거지. 자, 이 사람 근데 건강 욕심은 좀 있어. 완전 A급의 건강을 원해. 그리고 실제로 건강해. A야. 자, 근데 이 사람 왁구 욕심 별로 없어. 왁구는 C만 되면 되지. 근데 실제로 F야. 자,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 그치? 이런 얘기야. 어떡해. 아, 이게 있으면 이거라도 없어야지. 둘 중에 하나씩 한 거 아니겠어? 어? 명예 욕심 어때요? 명예욕. 그래, 명예는 또 있어. 또 꼴에 또 명예 욕심은 있어. 또 명예 또 있어. 권력도 원하는데 권력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자, 이 사람의 삶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소공인데? 여기에서 불만족이 있겠지. 여기서 불만족이 있다. 여기선 어때요? 대충 만족하지? 매우 만족, 만족, 상당히 만족. 요거 하나가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이게 요 사람이야. 이게 요 사람이었어. 그 하나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 자,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애초에 이 사람은 재산 1억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얘는 그냥 나 그냥 저기 판자촌 살아도 돼. 난 그냥 아무 데나 살아도 돼. 나는 집 욕심 없어. 이래. 얘는 그냥 뭐 한 5천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야. 그다음 건강에 대해서 딱히 바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매우 건강해. 그 다음에 왁구. 스스로 별로 바라지 않는데 이 사람 존나 잘생겼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명예 딱히 바라지 않고 실제로도 없어. 권력도 딱히 바라지 않고 실제로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만족스러울까? 이 사람의 삶이 만족스러울까? 압도적으로 B가 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얘보다 재산이 17배나 많지만 A가 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 얘는 이 5개 영역 중에 하나에서 큰 하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객관적인 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가 기대하는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B는 특별히 지가 원하는 거를 못 가진 게 없어. 그렇다고 이제 스탯이 압도적으로 좋냐? 아니야. 압도적으로 스탯은 이쪽이 좋아요. 결정사 가면 얘는 그래도 80점 받을 때 70점 받을 텐데 얘는 30점이야 이거는. 남자 이러면. 아니, 왁구가 밥 먹여줘? 100점이 100점. 아니, 그러니까 얘가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왁구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왁구로 번 거야. 근데 이게 맥스라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구멍도 없단 말이야 이제. 다 뜯어가지고 누나들한테. 자, 요런 상태야. 아, 뭘 괜찮아요. 야.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스탯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재산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원하는 하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불행하다. 얘는 지가 원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유 재수없는 새끼 삐로 바꾸자. 자, 원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이 사람은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왁구는 A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왁구를 A는 A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 뭐 사고 났나 보지 갑자기 뭐 사고 났나 보지 뭐 그럴 수 있지. 만들 수 있어. 자, 요게 그래 요지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요거 만약에 내년에 나오면 맞춰야 돼. 자, 답 몇 번? 답은 5번이죠. 5번.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이거 거울 뉴런 얘기거든. 거울 뉴런은 그냥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거울 뉴런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자, 가보시면 거울 뉴런은 공감의 하드웨어다. And so what would make more sense than to look and see which animal possess these cells? 자, 무엇이 더 말이 될 것이냐, 뭐보다, 보는 것보다 어떤 동물들이, which animals, 어떤 동물들이 possess these cells, 이러한 세포들의 가전지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 And this is exactly where modern research now stands. 이게 바로 어떤 지점이야? 현대 연구가 서 있는 지점이다. 자, 이거를 모든 연구자들은 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동사가 2개잖아.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지. 너네 만약에 그럼 저거 모든 연구자들은 이라고 해석하면 no가 동사야, is가 동사야? 노노. 그 is는 그냥 장식이고? 그치, 안 되겠지? 자, 보시면 당연히 우리 이거 보면 당연히 처음에 모든 연구자들은 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동사가 2개잖아. 그러면 이렇게 묶이는 거야.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묶인 다음에 얘가 오를 수식하고 있다. 목적격 관계의 명사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연구자들이 지금 아는 모든 것은 모든 연구자들이 아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시점에 연구자들은 어디까지밖에 몰라? 대절 이하까지밖에 몰라. Apes possess mirror neurons. 유인원이 거울 뉴런 가졌다는 사실까지밖에 몰라.
우린 여전히 실험해야 돼. To see which other species, 또 다른 어떤 종들이 are like us, 우리와 같은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와 같은지라는 게 뭐겠어요? 공감 가능한지. 즉 거울 유런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기니가 쓰는 거. 가능. Scientists often publicly speculate that we can probably expect surprises here too. 과학자들 종종 대중적으로 얘기를 한다. 우리가 여기서도 어떤 논란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all animals that live in herds or large groups. 요거 관계사절이잖아, 이렇게. 집합 생활하는 모든 동물은 가진다. Similar brain mechanisms. 유사한 두뇌 메커니즘을 가진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얘랑 또 똑같은 말이잖아. 거울 유런을 가진다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들은 집합 생활하는 동물들은 다 거울 유런 가진다라고 추정을 한대요. 왜냐면 사회적인 단위는 기능하기 때문에 only 어떤 경우에만 individuals can see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을 때만 사회적 유닛이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집합 생활하는 동물은 거울 유런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대. 이게 납득이 되나? 거울유런이 뭐예요? 공감의 본체라고 저기 나와 있지. 자, 한번 꼼꼼히 분석을 해보자. 자, 거울 유런이 이게 공감의 하드웨어예요. 일단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집합 생활을 하는 동물은 거울 유런을 가졌음에 틀림없대. if 집합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거울 유런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집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감이 가능해요. if 공감이 가능하면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 이거 순환 논법으로 싹 연결할 수 있지. 얘랑 같은 말이잖아. 얘랑 같은 말이지. 무슨 말이냐? 사회생활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집합생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생활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공감은 뭘 통해서 발생해요? 거울 유런의 존재를 통해서 발생하지. 두 개를 더해보면 결국 집합생활하는 동물은 무조건 거울 유런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게 이 글의 결론입니다. 순환논법을 이용해서 증명한 거야.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해해야만 글이 써먹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에 문제적인데, 자, 갑자기 금붕어가 나왔어. 갑자기 회를 먹고 싶은데, 네? 자, 회를 먹고 싶어졌는데 갑자기. I can see a goldfish waving its fin at us. 자,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 이거 체크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니네 선배들이 엄청 어려워했던 문장이야. 이게. 금붕어가 우리에게 지느러미를 흔들고 있다. 자, 내가 물어볼게. 이거 금붕어가 거울 유런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장인가요? 그렇지. 지느러미를 누구한테 흔들라 그랬어? 우리한테 흔들라 그랬지. 지네끼리 흔든다라는 얘기였으면 이게 어떤 거울 유런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는 지금 분명히 우리한테 흔든다 그랬죠. 이거 우리한테 끄덕끄덕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논지를 전개해 놓으니까 금붕어가 맞아 나 있어 이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제가 지금 사회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사회생활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야 거봐 모든 물이 지어 사는 동물은 거울 유런을 가졌어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하니까 금붕어가 어항에서 이걸 듣고 있다가 맞아 나 있음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해석이 왜 가능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흔든다네. 지네끼리 흔드는 게 아니고 지네끼리 흔드는 거면 사회생활을 하는 거겠지. 근데 우리한테 흔드는 거니까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완전 함정이었어 여기가. 그치? 정신이 나가는 게 써나 본데 쓴 사람이 너무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As an animal that travels around in a tightly knit group.
자, 이렇게 나중에 집합 생활하는 동물로서 it's on board with this idea. 이 아이디어에 탑승해 있거나 적어도 근처에서 수용하고 있다. 예? 예? 아이디어에 탑승했거나 근처에서 수용하고 있대. 금붕어? 어메. 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이디어예요. 즉, 금붕어는 거울 뉴런을 가진다라는 아이디어에 탑승해 있다. 즉, 동의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수용하고 있다. 일부 동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게 최고 오답률 문항인지 아시겠죠? 이거 해석을 얘 못하잖아? 절대 못 풀어. 아니, 물론 풀 수 있지.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절대 못 풀어. 정확하게 풀려면 얘가 해석이 됐어야 돼. 금붕어가 우리한테 끄덕끄덕 하고 있구나. 그 말은 내가 만들어 놓은 논지에 대해서 이 새끼가 동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잡아내시면 뒤에 집합 생활을 하는 동물로서 금붕어는 이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보트에 탑승해 있다. 또는 적어도 이 생각, 이 보트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일부는 적어도 동의하고 있다. 금붕어가 거울 뉴런까지는 모르겠는데 맞아, 나 약간 사회생활 좀 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Potentially able to be proven to possess mirror neurons. 잠재적으로 거울 뉴런이 있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 일부 동의한다. 요게 2학년에서 나오는 함축의 미추론의 수준입니다. 저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3학년이 이것보다 어려워. 이거보다 어렵지. 요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 21번 자체로도 어려웠고 내신으로 나왔을 때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 저 그럼 골드피쉬가 저거 그 포유 동물들, 아니 그 집합생활 동물들을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 집합 생활하는 동물들의 예시로서 금붕어를 제시를 하고 동의했다라는 표현을 이끌어줬습니다. 그 1학년 때랑 좀 달라요. 글의 어떤 밀도나 함축성 이런 것들이 2학년 때 분명히 확 올라가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우리가 옛날처럼 날먹할 수 없어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 순서 문제로 가보자. 진짜 문제가 또 나온 거. 135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거 내가 왜 하자 그랬는지 알겠지? 그냥 답만 맞히고 넘길 수가 없었어, 이 지문은. 자, 135페이지 가고 이제 순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당신들이 나랑 순서 문제 푸는 게 처음이죠? 처음일 거야, 거의. 그냥 내신한 문제. 순서 문제는 뭐 사실 답만 고르면 장땡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한 방법을 쓰잖아? 답이 안 골라져요. 그것도 아니 뭐 지금은 고를 수 있겠지. 근데 방금 저런 금붕어 지문이 저게 만약에 순서로 나왔다고 생각해봐. 어려워. 아, 그치. 그것도 좋은 선택이야. 그것도 좋은 선택인데. 자, 저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순서를 아마 대부분 어떻게 풀었을 거면 싹 읽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잘 연결되니까 푼다라고 했을 거야. 이 지문 쪼개져 있었을 때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 그렇게 못해, 이거. 그렇게 못 풀고 순서는 단서를 잡아서 푸셔야 돼요. 정확히는 단절의 근거를 찾아서 풀어야 돼. 이게 쉬운 문제부터 연습이 돼 있어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단서 싸움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단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 글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풀 수 있다. 근데 그게 체화가 안 되면 글이 어려우면 바로 틀려, 순서는. 그래서 단서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을 매우 꼼꼼히 읽어야 돼요. 이거 당연히 엄청 쉬운 글이거든? 이거 그냥 연결하고도 당연히 풀 수 있어. 근데 그냥 단서 잡는 연습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Once you recognize a false cause issue, we see it everywhere. 일단 저 문장 이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A recent long-term study of University of Toronto medical students concluded.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s, 의과대학 학생회장은 평균적으로 2.4년 덜 살았대. 다른 의과대학 졸업자, 즉 의사들보다. 의사들 사이에서 의대 학생회장을 했던 애들은 수명이 짧았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A 보세요. A가 끊어져요. 그치? A가 끊어진다. 자, 왜 끊어지냐?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스트레스란 말이 있어야 돼. 이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이라고 시작했잖아. 그 스트레스가 나온 적이 없지? 그럼 이게 끊어지는 거야. 여기다 X. 이렇게 푸셔야 어려운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플렉스가 추가하다. perhaps가 어쩌면. 어쩌면. 저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일단 가보자고. 괜찮아요. 자, B.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이건 좀 지가 얘기한 걸 바로 뒤집는 거지. 이건 올 리가 없겠지, 이거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probably not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2.4년 덜 살, 아마 아닐걸? 아니, 이거 약간 사이코패스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얘 때문에 안 돼. 그럼 첫 번째 선지는 뭐로 확정돼요? C로 그냥 확정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 보면 this seems to imply that being a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is bad for you. 이거는 뭘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 의과대학 학생이 하는 거는 너한테 나쁘구나 이렇게 보인다. 근데 does that mean that you should avoid being medical school class president at all costs? 그렇다고 해서 의대 학생회장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죠.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서 A 갈 수 있어? 저 extra stress라는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지. A로 여전히 못 가? 답은 C, BA. 그래서 5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 여기 그 선지가 어디야? 선지 안 넣어놨구나. 그 모든 순서별 문제 그 답 패턴 다 똑같아요. ACB, BAC, BCA, CAB, CBA. 이렇게 똑같거든, 항상. 그러니까 ABC가 없어. 경우의 수 중에 얘가 절대 없어, 선지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거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푸는 거냐? A, B가 붙어. 이거 붙는 순간 C가 앞에 간다. C가 여기 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답은 CA이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요거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더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풀면 이 글도 순서로 나왔을 때 풀 수 있어. 단서로 풀었으니까. 근데 읽고 풀면 하나하나 연결해야 돼.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 아, 이거구나. 아, 그건 아닐 거야. 왜냐면 학생회장이라는 게 이거랑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유발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야. 사실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런 사람은 평균적으로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열심히 여기서 스트레스가 왔구나. 이 스트레스가 이 열심히 사는 스트레스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뭐 이제 부족한 어떤 사회생활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짧은 인생에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읽어야 될 양이 훨씬 늘어나지 않겠어요? 가능하면 단서로 잡아서 바로바로 치는 게 좋다. 자, 2번 보자고.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이게 훨씬 빠릅니다. 자, 주어진 문장 보시면 When evaluating a policy,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사람들은 tend to concentrate on how policy will fix some particular problem. 어떤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뭘 무시하면서 ignoring or downplaying other effects. 다른 효과를 무시하면서 그래? 이게 중요해 보이네.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걸 뭐라고 불러?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좋아요. A. 자, 그러나 an unintended consequence is that the jobs of some auto workers will be lost to foreign competition.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일부 자동차 일하는, 조립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질 거야. 외국 경쟁에. A를 끊어낼 수 있는 단서가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얘를 이용해서 끊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다. 자, 왜냐면 여긴 this extra stress라고 그랬지. 얘는 더죠. 더도 한정사기 때문에 앞에 언급된 내용이 와야 돼. 근데 더는 동시에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면 단절이 해결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를 가지고 끊는 건 좀 위험해. 이거 이해가 되나? this나 these 같은 이런 지시사들은 또는 뭐 he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반드시 앞에 이 얘기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 근데 더 플러스 명사로 있는 거는 문맥에 따라서 한 번도 이 명사가 나온 적이 없지만 뒤에 어떤 수식으로 인해서 이 명사가 특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를 이용해서 끊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더 가지고 끊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마. 자, 그럼 요거 말고 다른 단서를 잡아보자. 그러나라는 연결사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러나로 연결이 되고 있어. 주어진 문장에서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부른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나가 단절이죠. 그러나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지 않아 지금? 이게 이해가 되나?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그러나 마이너스는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는 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가 끊어지는 거야 이거는. 저 법칙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것보다는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이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순 효과가 먼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있어. 이런 게 좋아.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이렇게 빠져야지. 플러스가 없는 채로 지금 마이너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벗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B 보시면 For instance, suppose that you impose a tariff on imported steel in order to protect the jobs of domestic steel workers. 예를 들어 가정해봐라. 네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래? 괜찮아? 네. 특별히 뭐 못 올 것 같진 않지.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 세모 쳐야 돼, 세모. 동그라미 함부로 치면 안 돼요, 순서에서. 세모야. 자, C. 결과적으로 domestic automobile manufacturers have to raise the prices of their cars. 결과적으로 연결돼? 주어진 문장에서 C로 갈 때 결과적으로가 아니지. C 단절. 그러면 B가 첫 번째 선지다. 예를 들어 네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의 직업이 실제로 보호될 것이다. 그들의 직업이 보호될 것이다. C로 갈 수 있는지 볼까? 보호될 거야.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돼. 직업이 보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돼요. 이거 as a result로 연결이 안 되고 있지. B에서 C가 안 돼. B가 첫 선지야. 그럼 답은 B, A, C겠죠. 자, 실제로 연결해 보시면 우리가 아까 뭐 찾아야 된다 그랬어? 이거 찾아야 된다 그랬지. 좋은 결과. 이게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직업이 보호될 거야. 하지만 의도치 않게 이 사람들의 직업이 날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괜찮아?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자,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일부러 얘기를 안 했거든. 사실 여기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철강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건 자동차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2학년 학생 입장에서 이게 눈에 안 보여. 그런 게 잘. 이거를 글을 싹 해체해가지고 연결해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 아, 이건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국내 철강 산업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직업이 보존될 것이다. 반면에 그것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후퇴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데 이걸 이렇게 연결하기보다는 단서로 잡아 푸는 게 훨씬 명확할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맞췄지? 괜찮지? 괜찮죠? 자, 우리 3번으로 가보자. 3번. 나랑 똑같은 거. 처음에 무슨 원래 순서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빨라져. 나중에 가면. 근데 너네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집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교재 사면 순서 배열 해설이 있거든.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해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A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답이 2번이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그거 보면서? 개새? 이게 장난하나 이 새끼야.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알겠지? 순서는 단절로 푸는 거야. 단절. 정말 가끔 이 단절로 안 풀리는 글들이 있어. 그게 보통 언제냐면 세모가 나오는 골 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찍으면 되잖아. 이거는. 그치? 1번 빼고 찍으면 될 거 아니야. 이때는. 웬만하면 반드시 하나 X가 있으니까 풀 수 있다. 자, 3번 보시면 단절. So regarding food production, under the British government, there was a different conception of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한 다른 개념이 있었다. 아, 그러니까 영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이 책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the responsibility for producing good lay with producer. 자, 프랑스에서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어? 생산자에게 있었다. 그럼 이제 연결해서 푼 놈들은 뭘 찾는지 알아? However, in Britain 이거 찾고 있을 거라고. 근데 없잖아. 그리고 못 푸는 거야. 그치? 프랑스에서는 A고 반면에 영국에서는 B다. 우리가 이 정보를 찾고 싶은데 그 출제자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줄 거라고 이렇게. 자, A부터 보자. It would be unfair to interfere with the shopkeeper's right to make money. 불공정할 것이다. 간섭하는 것이 이 사람의 권리, 돈벌. 판매자의 돈벌 권리에 개입하는 것이 부당할 것이다. 그래? 일단 얘가 눈에 띄긴 해.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배제를 해볼게요. 이건 단절이거든. 이건 원래 단절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더는 지금 쓰기엔 조금 잘못 쓸 수도 있어, 더를. 그러니까 더는 웬만하면 안 쓰는 걸로 해보자. 그럼 요거 세모가 되겠지. 특별히 끊어지는 근거가 있진 않잖아. 그렇지? 자, B. The state would police their activities and if they should fail, would punish them for neglecting the interests of the citizens. 자, 보세요. The state 괜찮아요? 이거 괜찮지? 프랑스 정부 나왔잖아. The state, state가 국가거든? 국가는 괜찮죠? 그들의 행동. 그들 나왔어요? 나왔지. producer 나왔잖아. 이거 단절 아닌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they should fail. 이거 produce죠? punish them. 이것도 produce지? 자, 그다음 마지막 이거. 이거 괜찮아? 얘는 내가 얘기했잖아. 뒤에 수식을 봤기 때문에 단절 아니라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는 그냥 쓰지 말라고 아예. 아시겠죠? 이게 A랑 B를 잘 보면 더가 생긴 게 달라. 얘는 the shopkeeper, right? 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큼까지가 한 덩어리로 끝난 거잖아. 그 판매자의 라는 해석으로 끝났기 때문에 쟤는 앞에 shopkeeper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얘는 the interest of its citizens, 그 시민들의 이해관계라고 해서 시민들의 라는 표현이 이해관계를 수식했기 때문에 쟤는 단절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걸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린 일단 이거는 그냥 다 괜찮다고 본다. 그럼 세모네요. 골 때리네 벌써. C. This machine. 야, 저건 안 되지. 저거 안 되지. 우리 이거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이거는. 쟤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machine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고. 이건 더가 아니고 this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세모 x가 됐어. 자, 이때 내가 당신들의 심리를 알아. 1번일 리가 없기 때문에 B를 먼저 갈래요. 자, 이렇게 고르시는데요. 안 되겠지, 그러면. 그치? 1번이 답일 수도 있다. 순서 문제가. 자,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때는 X를 족치는 거야. 얘를 줘줘야 돼. 앞에 뭐가 있는지 실토하라고 얘를 족쳐야 돼. 근데 이미 실토했잖아. X가 이 C가 끊어진 근거가 C 앞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This machine, 기계 얘기가 앞에 있어야 돼. C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계 얘기가 있어야 된다. B에 기계 얘기 있어요? 반면에 영국 정부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둔다. 없지. 그러면 A가 C랑 연결이 되겠네요. A에 실제로 기계 얘기가 있죠. Machine designed for making fake coffee. 이렇게 연결이 되지? 우린 적어도 A랑 C가 붙는다는 거 확인했어. 마지막으로 이제 B, A, C냐, A, C, B냐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걸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를 끊어버리면 되겠죠. 일단 B를 다 읽었으니까 B에서 프랑스 정부에서 영국 정부로 소재가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 만약에 B가 여기 있으려면 A가 영국 정부에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B가 여기 있으려면 여기까지 프랑스 정부 얘기를 하다가 영국 정부 얘기로 바뀌는 소재여야 돼. 판매자가 돈 벌 권리에 개입하는 것이 부당하대. 판매자한테 개입하는 게 부당하다. 이거 소비자의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생산자의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생산자가 돈 벌 권리에 개입하는 게 부당하다. 소비자한테 책임 전가한 거지. 그렇지? 소비자한테 전가한다?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한다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답은 B, A, C예요. 대입항 문제랑 조금 다르죠. 그치? 분명히 다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글이었으니까 C 부분을 조금 더 해석해 드리면 This machine was clearly designed for the purpose of and yet the government allowed it. A machine for forging money, never in license. 아, 이건 필요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반면에 영국 정부는 대부분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판매자에게 개입하는 게 정당하지 않을 거다. 1840년대에 특허가 생겼어요. 기계에 대해서 가짜 커피 만드는 기계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다.
using the same technology that went into manufacturing bullets.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총알을 만들었다. 이 기계는 명확하게 설계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얘는 이게 제일 강력한 단서인 것 같아요. 판매자에게 개입한다는 게 결국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거다라는 걸 잡아서 BA를 연결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건 답은 BAC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지금까지 혹시 3개 다 맞은 사람 있나? 다 맞고 있어. 좋습니다. 자, 일단 가보자, 요거. A common but incorrect assumption. 보편적이지만 잘못된 추정은 뭐다? We are creatures of reasons. 우리가 논리의 생명체라는 게 잘못됐대. 사실은 we are creatures of both reason and emotion. 우리는 이성과 감성의 동물이다. 우리는 논리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어떠한 논리든 간에 궁극적으로 leads to a feeling, 어떤 감정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린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통념, 인간은 논리적이다. 반박, 사실 인간은 감성적이다. 우린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야. 빈칸 추론 문제였으면 이렇게 풀었겠지. 통념 반박을 제시를 했을 텐데 바로 다음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성적 플러스 논리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논리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논리든 간에 결국은 감정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자기 whole grain cereal, 통밀 시리얼 먹을래? 초콜릿 시리얼 먹을래? 갑자기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지. 자, A 보세요. 이러한 깊게 위치한 가치는 이거 너무나 편하게 X 칠 수 있죠. These가 단절이지. 자, A 맘 편하게 X다 이거 없어. 자, B는 어때? I can list all the reasons I want. 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더는 무시하고 판단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모든 이유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the reasons have to be based on something. 그 이유는 결국 무언가에 근거해야 돼가 얘랑 똑같은 말이야. 어떠한 논리든 간에 결국은 끝에 가면 감정과 연결돼 있다. 그게 무언가에 연결돼 있다. B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린 동그라미 치지 않는다. 세모. C. I can list more and more reasons. 나는 더 많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 자, C가 단절입니다. 왜 단절이죠? 더 많은 이유. 그렇지. 더 많은 이유라며. 그럼 이유가 제시된 적이 있어야지. 이유가 나온 다음에 더 많은 이유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질문만 던져놓고 야, 너 통밀 시리얼 먹을래? 초콜릿 시리얼 먹을래? 나는 더 많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C 단절. 그럼 B네. 예를 들어 내 목표가 건강하는 거야. 나는 통밀 시리얼 선택할 거야. What is my reason? 내 이유가 뭐야? 건강하고 싶은. 건강하기 위해 통밀을 먹었대. 야, 그럼 너 건강하고 싶은 이유는 뭔데? 이유가 하나 제시가 됐죠. 이제 C 갈 수 있지. A 갈 수 있어? These value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나온 적이 없지? 그럼 답은 B, C, A.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실제로 읽어보면 계속 순환하는 거야. 건강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오래 살고 싶어. 왜 오래 살고 싶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왜 좋은 사람과 오래 시간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이 되다가 결국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가 아무리 스스로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끝에 가면 감정에 근거한다. 이런 것들. Values, feelings, or emotions. 이런 것들에 근거한다. 이런 것들이 어쩌고저쩌고. As a result of reasoning. 이런 것들은 거의 논증의 대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단서를 잘 푸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글을 절반만 읽고도 충분히 풀 수 있다. 괜찮죠? 근데 힘들지? 좀 멘탈이. 그럼 C의 밑에 저거 3개 있잖아요. 네. A, B에도 3개가 있잖아요. 그럼 C랑 A랑 연결된다고 같아요.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푸는 게 최선이겠지. 그리고 그건 좀 위험해요. 연결해서 푸는 거는 좀 위험해. 애초에 구조적으로 이게 C 바닥에 있잖아. 우린 이걸 먼저 읽을 리가 없어. 이건 항상 마지막에 읽게 될 거기 때문에 연결하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하나를 배제했을 때 두 개 사이에 연결고리 찾을 때 선후 관계 정도로만 연결하시는 겁니다. 연결해서 푸는 건 조금 주의해야 된다. 우리 딱 4분만 쉬었다가 35분에 이어서 5번부터 해보자.
저 사람 좀 깨워주시고. 이시열. 그래. 자, 5번 가보자고. 자, 우리가 3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5번은 괜찮아요. 할만해요. 자, 5번 보시면 The size of a species is not accidental. 어떤 종의 크기는 사고가 아니다 또는 우연이 아니다. It's a fine-tuned interaction between a species and the world it inhabits. 지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종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size fluctuation have often signaled significant changes. 사이즈의 변동이 암시했다 환경 변화를. 이거 잘 봐야 돼. 사이즈의 변동이 환경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해석하면 임의제부분입니다. 시그널을 암시하다라는 뜻이거든. 오히려 반대인 거지 그러면. 그렇지? 얘를 보니까 환경이 바뀌었더만이라는 걸 인지하게 됐다는 거지 사이즈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화살표는 반대에 가깝다. 시그널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A. 그러나 we are beginning to see changes in this trend. 우리는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를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트렌드 있어요? 잘 읽어봐봐. Size fluctuation have often signaled significant changes. 이게 트렌드야 아니야? 트렌드죠. 트렌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트렌드는 사이즈가 커진다, 작아진다를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사이즈 변동이 환경 변화를 암시했다, 암시하지 않았다의 트렌드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안 풀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의심을 했어야 돼. This trend 보자마자 X야. 그거 너무 짧게 생각한 거야, 그거는. 이게 트렌드라고 잡힐 수도 있거든. 물론 뒤에 한 문장 더 읽어보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읽고, X가 애매한데? 한 문장만 더 읽어볼까?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many animals are shrinking. 저 트렌드는 동물이 커지고 있는 트렌드구나. 라고 잡아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 트렌드의 변화를 보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줄어들고 있대. 그럼 이 트렌드는 뭐야? 동물들이 커지는 게 트렌드겠지. This trend가 가리키는 거는 동물들이 사이즈 커지는 거. 이 얘기가 주어진 문장이 없기 때문에 얘는 X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A를 보자마자 X로 판단할 수는 없었어. 그건 오히려 논리가 완전하지 않은 거야, 그거는. 자, B 보시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over the last 500 million years 이 엄청난 시간 동안 the trend has been towards animals getting larger. 트렌드는 동물이 커지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 더 함부로 끊지 말라 그랬지. 더 트렌드지만 이거 안 끊어지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당연히 안 끊어지는 거 아실 거고. 그렇지? 이건 괜찮을 거야. 자, 얘도 안 끊어져요. 이걸 끊으면 안 돼. 이거 세 뭐야? 더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더 단절은 없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C. Animals living in the... 야, 이것도. 이 더 때문에 끊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도시 이름이잖아. 이게 지역 이름이잖아. 더는 무시하라고. 더는 없는 단서야, 그냥. 자, 예를 들어. 이 동물들은 have seen temperatures rise by 3 or 4 degrees Celsius since 1980s. 이 동물들이 온도의 상승을 체감했대. 얘 자리가 어디야? 이 자리 어디예요? 얘가 얘랑 얘 사이에 들어간 거야 지금? 얘에 대한 예시가 얘예요? 설마 겠냐고? 아니겠지 당연히. 얘 여기 들어간 놈이에요. 주어진 문장이랑 C 사이에 for example이 성립하는지 판단해봐. 가끔 연결사를 저렇게 문장 중간에다 때려 넣을 수 있다고. 그럴 때, 얘가 일반 진술이고 얘가 구체적 진술이구나. 그럼 나가 뒤져야 되고요. 그러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 저 for example 자리는 animals 앞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예시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얘 예시가 얘가 아니잖아요. 동물 크기의 변화가 환경 변화를 암시하는 사례라고 하려면 여기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이 동물들의 크기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동물의 크기가 커졌다. 그에 따라 어떤 환경 변화가 감지됐다라는 말이 있어야지. 이건 그냥 환경 변화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예시가 안 되는 겁니다. C, X예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선지는 당연히 B. It's particularly notable in marine animals. 특히 해양 생물에서 그러하다. Whose average body size has increased 150-fold in this time. 이 시간 동안 150배가 늘어났대. 자, 그 다음에 150배 늘어난 거의 예시가 얘예요. 여전히 for example로 연결 안 되지. B 마지막 부분에 해양 생물이 150배 커졌대요. 그 예시가 알프스 산맥 벌써 아니잖아. 해양 생물인데 알프스 산맥이면 벌써 잘못된 거잖아. 이거는 B에서 C가 안 된다고. 그럼 답은 뭐야? B, A, C로 끝나겠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동물들이 커졌대. 그러나 우리는 동물들이 커지는 트렌드의 끝을 보고 있다. 종종 이제 동물들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가보시고 has been found to be getting smaller and when major cause to be heat. 여기 나오잖아. 여기는 동물들이 작아지고 있다. 그 원인이 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두 개 다 있지 그러면. 사이즈 작아졌고 그 원인이 열 때문이다. 둘 다 있으니까 A에서 C 가는 건 문제 없다. BAC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X 세모 X를 만들어 놓고 B 다음에 C가 여전히 안 된다는 정보까지만 확정하면 답은 무조건 BAC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연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6번 보시면 이게 처음 내가 이렇게 푸는 거 보면 약간 사기꾼처럼 들릴 수 있거든? 근데 진짜 풀려, 이렇게.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고. 약간 그 처음에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당신들이. 특히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풀려. 그러면 X 세모 X 나오면은 네. 세모 먼저 쓴 다음에 그 X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모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당연하지. 그래야지. 아니, 봐봐. 야, 세모, X, 세모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일단 첫 번째 선지잖아. 그럼 얘가 나온 순간 주어진 문장은 물 건너간 거예요, 얘는. 우린 지금 주어진 문장과의 관계에서 올 수도 있다, 올 수 없다, 없다를 판단한 거기 때문에 얘를 확정했지. 그럼 얘네 둘의 판단함에 있어서 A라는 선지를 기준으로 얘에서 얘가 되냐, 얘가 되냐를 판단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이거를 주어진 문장에 비교하면 당연히 안 되지. 이미 X로. 비교하면서 앞뒤에 뭐가 붙어 이거 두 개를 비교한다? 그게 연결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그 연결해서 푸는 거지. 근데 그렇게 푸는 거였으면 방금 여기서 B 잡아낸 다음에 A랑 C 다 읽고 나서 풀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 풀었어? 주어진 문장에서 C를 끊었던 단서가 B 다음에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냥 C를 단절시켜버린 거지. 훨씬 빠르겠죠, 그게. 자, 6번 가보자, 6번. 자, 보시면 brains are expensive in terms of energy. 뇌는 비싸다. 뭐 그렇겠지. 20% of the calories we consume.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20%가 사용된다. 뇌를 켜기 위해서. 선생님 여기 더가 나온 적, brain이 나온 적이 없는데 더가 나왔는데 진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렇지? 일단 주어진 문장이다. 저기는 뭘 써도 괜찮아. 여기는 지 멋대로 써도 돼요. 요거는 by directing your attention. 너의 주의를 끔으로써 they perform tricks with their hands in full view. 여기서 얘까지는 뭐 brains라고 우겨볼 수 있어. 뇌가 수행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뇌의 손은 아닐 거 아니야, 이거는. 그치? 사람은 안 나왔지? 얘는 끊어져. A 안 돼. B. 그래서 brains trying to operate in the most energy efficient way possible. 그러므로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려고 한다. 뇌는 칼로리를 많이 쓴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려고 한다. 특별히 문제 없죠. B 괜찮을 것 같아. C. This all helps to explain the prevalence of traffic accidents in which drivers hit pedestrians in plain view. 자, 이것은 모두가 없잖아. 이것은 모두에서 모두가 없지. 지금 모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 개의 논리가 나온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빠졌어야 저 O이 정당화가 되는 거지. 얘는 나온 적이 없다. 주어진 문장 C는 단절. 무조건 B네. That means processing only the minimal amount of information from our senses that we need to navigate the world.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핵심적인 부분만 처리하는 것이다. 이 신경과학자들은 were the first to discover that fixing your gaze on something. 너의 동공을 무언가에 고정하는 것이 no guarantee, 보장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알아낸 게 아니래, 보는 거를. 지금 뭔 소리냐? 네 눈이 거기 가 있다고 해서 네가 그걸 진짜 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네들이 처음 발견한 게 아니래요. 마술사. 마술사들 또한
이것을 오래전에 발견했다. C 갈 수 있어요? 이들 모두는 설명하는 걸 돕는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이유를. 무슨 무슨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 모르겠어. A는 어때요? 집중을 전환시킴으로써 they perform tricks with their hand. 마술사 얘기가 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아무 생각 없이 B에서 A가 연결되어라고 푼 게 아니고 C가 어색해요란 단서를 잡은 다음에 A로 가시는 게 적절하다. 다음 B, C. 자, 그 다음 7번 보시면 10번까지 할 수 있나 이거? 살짝 그러니까 근데 괜찮아. 오늘 새로운 거 하나 했잖아 그래도. 그치? 자, 7번 보시면 자, 저 양반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 이름이야. 자, 마크는 examine the extent to which information or job flow through a weak versus strong ties among a group of people. 이 양반이 정도를 측정했대. 근데 어떤 정도냐? Information about jobs flowed. 직업에 대한 정보가 흐르는 정도. 약한 고리 대 강한 고리. 뭐야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 첫 번째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읽자마자. 근데 우린 요 정도는 잡을 수 있어. 이 양반이 정보가 전달되는 정도를 측정했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비교 대상이 별로 안 친한 놈들이랑 개 친한 놈들이다. 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상태에서 A를 가보자. 이것을 의미한다. They might have information that is most relevant to us. 이것은 의미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관련성 있는 정보를 가진다는 것을. 자, 얘는 요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걔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미 내가 가지고 있을 걸 요렇게 가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나? 자, 다시 말하면 이 데이가 해결이 됐냐는 거야. 데이라는 지시 대명사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특정이 돼 있어요, 주어진 문장에. 그냥 약한 고리 대 강한 고리다 라고만 얘기를 한 거지. 강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다라는 얘기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정확히. A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못 알아. 데이가 단절이야, 이거 엄밀히 말하면. B. 그들의 정보는 더 새롭다. 뭐 얘기한 것처럼 더 새롭다가 나오려면 새롭다가 앞에 있어야겠죠. 그치? 안 돼. 그럼 C야. 이건 동그라미 쳐도 되겠네. 둘 다 X니까. He found that only a sixth of jobs that came via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해 온 직업의 60% 정도만 were from strong ties. 강력한 고리로부터 왔다는 걸 발견했어. 나머지는 평균이거나 약한 고리로부터 왔대. 그 다음에 4분의 1 이상이 약한 고리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가라는 사람이랑 원래 A, B라고 하는데 A, B여 가지고 쓸 수가 없고, 자, 가라는 사람이랑 나라는 사람이랑 엄청 친한 경우, 적당히 친한 경우, 별로 안 친한 경우 이렇게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이쪽에서 많은 직업들이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생각보다 찐친, 절친한테 직업을 소개시켜주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대충 친한 사람 사이에서 직업이 많이 소개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Strong ties can be more homophilistic. homophilistic은 너무 어려운 단어 밑에 나와있지 이거. 저 동질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강력한 연결고리는 굉장히 동질적이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는 are often those who are most like us. 우리와 가장 유사한 애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면 이 새끼가 아는 정보는 얘도 이미 알아. 이 정도로 친한 애들이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업이 소개될 여지가 없는 거야. 왜? 얘가 아는 거 이미 얘도 알고 얘가 아는 거 얘도 아니까. 약간 덜 친해야 얘가 아는 정보를 얘가 몰라서 이게 전달이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찐친이면 어차피 비슷하게 살고 있을 거니까. 어차피 알 거니까. 이것은 의미한다. 그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와 가장 관련성 있는. 그러나 이것은 또한 뭘 의미해? 그 정보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을. A 괜찮은 것 같아? 자, B. More novel? 아니죠. 같다며. 똑같은 놈들이라며. 더 새로울 여지가 없지. 그래서 C, A, B로 가시면 돼요.
보자. 8번 어렵지 않아. 8번 할 수 있어. 자, 보시면 It would seem obvious that the more competent someone is, 누군가가 유능할수록 the more we like that person,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겠죠? 유능한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어? 무능한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어? 웬만하면 유능한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겠어? 그렇지? 그렇대. By competence, 유능함이란 cluster of qualities, 어떤 이 자질들의 집합이다. 똑똑함, 일 끝내는 능력, 현명한 나네?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자, 그러니까 필자는 이렇다 얘기를 한 거야. 나 머리가 좋긴 한데, 머리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현명한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다. 현명 결정을 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래요. 좋아요. 아니, 현명한 결정이었으면 내가 지금 딴따라를 했겠냐고. 내가 기타를 쳤겠냐고.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거기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내가 홍대 가서 딴따라를 2년 동안 했어요. 이거 너네 모르는구나. 나 휴학하고 기타 쳤어, 2년 동안. 인디밴드에서. 현명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겠냐고, 거기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영상 있어요. 있어요. 나 가발 쓰고 기타 친 영상도 있어. 자, A 가보자. If this were true, 이게 사실이라면, 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있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유능한 사람이 유능할수록 우리가 선호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볼 수 있지. this는 단절이 아닙니다. We might like people more if they reveal some evidence of fallibility. 이것까지 읽으면 this가 단절이 아닌 거 알 수 있는 거야. 저 this만 봐서는 우리가 유능할수록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했을 때 어떤 이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의 하자의 증거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많이 좋아할 것이다. 이거 가정 잘못되어 있는 거지. 자, 이게 이런 얘기다. 자, 봐봐. 요 위에서는 우리가 유능할수록 이 사람을 좋아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A가 어떻게 보이냐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라고 받았는데 뒷내용이 정반대야.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 this는 정반대죠. A는 단절. 1뿐만 아니라 A 앞에 뭐가 와야 되는지 이미 확정이 된 거야. 그렇지? A 앞에 뭐가 와야 돼? 요 this 우리 무능할수록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솔직히 이 정도 답은 문제 풀리겠지 바로. 자, B. 하나의 가능성이요? 가능성? 갑자기? 하나의 가능성은? 아니,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지. 아직 질문을 안 했단 말이야. 하나의 가능성은 괜찮아. 못 잡았어. 괜찮아. 더 해보자. Although we like to be around competent people. 우리 유능한 사람 주변에 있고 싶어 하지만 those who are too competent. 너무 유능한 사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얘도 여기서 이어지는 않잖아요. 주어진 문장에서는 유능하면 좋아한다며. 하나의 가능성은 너무 유능하면 꼴 받는다. 그럼 이어지지 않겠지. 이거는 당연히 X. C네요. We stand a better chance of doing well at our life task if we surround ourselves with people who know what they're doing.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 삶이 더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러나 the research evidence is paradoxical. 연구 결과는 역설적이다. 문제 해결한 그룹에서 참여자들은 who are considered the most competent and have the best ideas.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고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애들이 tend not to be the ones who are best liked. 최고로 선호되는 거는 아니었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뭐였어? 이거 통념이었어.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지 이게 통념이었어요. 유능하면 좋아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역설적이다. 너무 유능하면 꼴 보기 싫더라. 이게 나왔어. 그럼 B로 가는 게 좋겠어요? A로 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물어봤잖아. 왜? 라고 물어봤지. 이게 왜라는 뜻이에요? 혹시 몰랐으면 Y가 왜야? 그치? 괜찮지 우리? 이게 왜라는 뜻이야? 좋아.
자, 왜라고 물어봤어? 자, 왜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 그치? 왜? 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을 좋아할 거야. 그들이 어떤 이런 좀 모자른 부분을 드러냈을 때 이어지지가 않잖아, 이게. B로 가면 하나의 가능성은 이거 너무 재수 없어. 그들은 너무 접근할 수 없고 멀리 있고 슈퍼 휴먼인 것 같아. 이게 사실이라면, 즉 이것까지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겁니다. 너무 유능해서 너무 꼴받아가지고 저 새끼 보기 싫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오히려 어떤 모자름의 증거가 있을 때 걔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실제로는 아니고요. 그냥 유능한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굳이 무능한 사람 옆에 있을 필요 없어, 살면서. 도움 안 됩니다, 무능한 놈들은. 자, 그래서 이거는 C, B, A로 가시면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9번부터 이어서 할 건데, 자,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문제가 좀 어려워져. 내가 이거를 난이도 순서로 배열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9번, 10번은 풀어져 있을 거고, 일단은 20번까지 푸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그리고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오늘 했던 이 단서 있죠. 이거 그대로 써보세요. 이거 써봐야 체화가 된다. 안 그러면 나는 나대로 맨날 이렇게 풀고 당신들은 혼자 지멋대로 푸는 그런 결과를 계속, 야, 그러면 점수가 이제 오르겠냐고. 그러면 아니, 오를 수도 있지. 근데 하여튼 가자. 힘들어.